요즘 AI가 만든 이미지, 진짜 많이 보여요. 네, 그렇죠. 부쩍 늘었어요.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. 이 이미지들 내가 막 써도 되나? 괜찮은 걸까? 그게 좀 애매하죠. 그리고 또 해외 콘텐츠 보는 것도 너무 쉬워졌잖아요. 맞아요. 유튜브나 뭐 다른 플랫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른 나라 저작권은 뭐지? 하고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딱 보면서 이 복잡한 저작권 세계, 특히 요즘 완전 뜨거운 감자잖아요. AI 생성물. 그렇죠. AI 저작권 문제. 네, 그거랑 점점 늘어나는 국제 분쟁 사례들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요. 좋습니다. 핵심만 딱딱 뽑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랑 같이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제일 궁금한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죠. AI가 그냥 뚝딱 만들어낸 그림 아니면 음악 이거 저작권 인정될까요? 현재 한국 저작권법상으로는요, 명확해요. 명확해요. 네,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, 딱 이것만 저작물로 봅니다.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. 그렇죠. 그러니까 AI 그 자체나 AI가 그냥 혼자서, 뭐 명령을 받았겠지만 혼자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. 이게 현재 결론이에요. 그렇군요. AI 자체는 안 된다. 네. 그럼 이건 어때요?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좀 손을 댔어요. 예를 들어 AI 이미지를 제가 받아서 그걸로 좀 더 다듬고 고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면요?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. 네네.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. 결과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걸 뭐 재료처럼 써서 선택하고 배열하고 또 수정하고 뭔가 추가 작업을 해서요. 완전히 새로운 창작성이 딱 인정된다. 그러면 그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받을 수 있어요. 아하, 사람이 한 그 부분만큼은. 그렇죠. 이걸 뭐 편집 저작물이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. 네네. 근데 그냥 AI한테 야 이렇게 그려줘 하고 명령, 그러니까 프롬프트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. 네, 프롬프트? 그 정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. 창작적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. 명령만 내리는 걸로는 안 되고. 네, 그 예전에 AI 수로부인 영상이나 미국에서 새벽의 자리야라는 그래픽 노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AI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편집하고 배열한 그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했거든요. 흥미롭네요. 한국은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가요? 아니면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AI 기술 막 앞서가는 데는 좀 다른 시각 같은 거 없나요? 자료 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대부분은 한국이랑 입장이 비슷해요.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좀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왔어요. 오, 중국이요? 네, AI 도구를 써서 만든 이미지 그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한 거예요. 프롬프트 입력 같은 인간의 노력이 일종의 지적 투자에 해당한다. 이렇게 본 거죠. 와, 프롬프트 입력을 지적 투자로 봤다고요? 이건 좀 큰 변화 같은데요? 그렇죠. 이게 앞으로 AI 활용이 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약간 신호탄,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법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, 지금. 맞아요, 맞아요. 법적인 문제 말고도 기존 창작자들이 내 저작권 침해되는 거 아니야? 하는 우려나 윤리적인 비판, 이런 것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고요. 그렇겠네요. 참 복잡합니다. 국경 없이 막 콘텐츠가 오가니까 분쟁도 진짜 다양해졌다고 들었어요. 혹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? 그 유명하다는 원숭이 셀카 사건, 그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. 네. 나루토 대 슬레이터 사건이요. 네, 나루토. 그 사진 작가가 인도네시아에서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, 이름이 나루토였어요. 걔가 와서 자기 얼굴을 막 찍은 거죠, 셀카를. 원숭이가 셀카를. 네, 근데 동물보호단체가 이 셀카 저작권은 나루토 거다 주장하면서 사진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. 와, 진짜요? 동물보호단체가 원숭이를 대리해서. 그렇죠. 근데 법원은 최종적으로 동물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. 저작권은 결국 인간 저작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. 원숭이가 직접 찍었는데도 소송까지 가고 결국 법은 인간 중심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군요. 근데 자기 자신을 고소한 뭐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다면서요? 네, 가수 존 포거티 사례인데요. 존 포거티. 예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밴드 시절 노래랑 새로 발표한 솔로곡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옛날 음반사한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어요. 자기 노래랑 자기가 새로 낸 노래가 비슷하다고 고소당한 거예요? 그렇죠. 근데 법원이 자기 자신을 표절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포거티 손을 들어줬어요. 와, 별일이 다 있네요, 진짜. 네, 이런 개인 창작자 이야기도 재밌지만 사실 더 큰 규모의 분쟁은 콘텐츠가 막 대량으로 유통되는 플랫폼 쪽에서 많이 일어나죠.
예를 들어서 그 바이어컴이랑 유튜브 사례. 아, 그 사건 유명하죠. 어떻게 됐었죠? 바이어컴이 유튜브에 자기네 컨텐츠 막 무단으로 올라왔다고 10억 달러짜리 소송을 딱 걸었잖아요. 10억 달러. 네. 그런데 재판하다 보니까 오라? 바이어컴 쪽 직원들이 오히려 마케팅한다고 자기네 컨텐츠를 몰래 유튜브에 올린 정황이 나온 거예요. 네. 자기들이 올리고 소송을 걸었다고요? 뭐 그런 정황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어요. 이게 플랫폼 책임 범위 문제랑 소송 전략의 허점 같은 걸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었죠. 이야.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뭐 스마트 미디어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컨텐츠 유통이 막 국제화되면서 분쟁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또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또 국가 간의 법 해석이나 계약 조건이 다르니까 그 울트라맨처럼 같은 컨텐츠인데도 나라마다 권리자가 다른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기고요. 울트라맨도요? 와, 정말 복잡하네요.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해외랑 엮여서 컨텐츠 사업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뭘 제일 신경 써야 할까요? 뭐가 제일 확실한 대비책일까요? 이건 뭐 단연코 명확한 계약입니다. 계약. 네, 이게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.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, 콘텐츠는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, 수익은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하나 다 명시해야 해요. 구체적으로. 특히 국제계약에서는 더 중요한데요. 어느 나라 법을 따를 거냐, 이걸 준거법이라고 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 한국법을 적용할지, 미국법을 적용할지 이런 거요. 아, 준거법. 그리고 만약에 분쟁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거냐, 이걸 정하는 재판 관할. 이 두 가지는 진짜 꼭 명시해야 합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계약서에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다 정해두라는 거네요. 준거법 재판 관할, 이거 중요한 개념이네요. 맞습니다. 소송까지 가면 뭐 시간도 돈도 엄청 깨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계약할 때 미리 그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WIPO라고 하죠. 네, WIPO. 거기에 조정중재센터나 아니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도 조정제도가 있거든요. 이런 걸 활용하기로 미리 합의해두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.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미리 정해두는 거 좋은 방법이네요. 네,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AI가 만든 창작물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창작적인 기여, 이게 있어야만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점, 네, 현재로서는요. 그리고 국경 없는 컨텐츠 시대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저작권 분쟁이 터질 수 있다. 그렇죠.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.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이다. 이 말씀이시네요. 네,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만약에요, AI 기술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해서 이제 인간의 창작이랑 거의 구별하기 어렵거나 어쩌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막 내놓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? 그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인간의 창작성이라는 이 잣대로 저작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지능을 가진 기계가 등장하는 시대에 과연 저작자라는 개념은 정말 뭘 의미하게 될까요? 와,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저 혼자 내릴 순 없고요.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